자, 선생님, 2019학년도 대학 입시 뜯어보기. 오늘은 스카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서울고려대 연세대 주요 변경사항, 또 우리 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시 전형인데요. 특징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세 개 대학의 수시 비율, 네. 좀 대표성이 있는데 좀 이치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세 개 대학, 서울대, 연대, 네. 고려대의 수시 모집의 비율이 보니까 대략 7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체 지금 예, 평균이. 집계로 보니까 이제 평균 78%인데 네. 스카이의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2019학년도에 11,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머리 복잡하시겠지만 11,065명. 네네네. 그중에 이제 78% 정도인데요. 네. 자, 이게 상당히 그 비중 자체가 높은 대학이 맞아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죠? 네, 고려대학교가 지금 84%가 가장 높고요. 네. 수시 모집 그다음에 서울대가 79% 정도가 되고 연세대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네. 71% 네. 수준으로 선발하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전체 이제 2019학년도에 네. 발표된 계획을 보면 네. 수시 모집이 76%고 정시 네. 모집이 이제 뭐 24% 요 수준인데 전국의 이제 76% 수준보다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밑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서울대하고 이제 연세 고려대는 좀 높은 편이고 네네. 연세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균보다 예, 밑돌고. 훨씬 좀 낮은 수준으로 정시 모집에 여전히 좀 많은 모집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기 세계 대학 중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이제 연세대밖에 네, 연세대밖에 없죠. 연세대가 이제 논술 전형을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했다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이라고 실시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네. 정체를 드러내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좀 봐야 되는데 수시는 이제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형, 그다음에 논술형, 이제 실기특기형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네. 네.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 가운데서 기회균형 전형은 좀 특별전형이 빼고, 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 이렇게 네. 두 개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둘 다 근데 종합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생부 네. 종합전형.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학생부 종합이라고 아까 이제 윤신 학생 말씀하셨잖아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떻든 뭐 모델이 되는 학교로서 좀 네, 맞아요. 리더를 해왔고요. 그 네네. 입학사정관 전형이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어지면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변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네. 뭐 수시의 대부분 모든 학생들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고 해도 이제 뭐 무리가 아니고. 근데 지역균형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역균형은 일단은 학교장에 이제 2명 추천. 네.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 인물이나 어떤 학교 생활 충실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으로 일단 칼을 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해당 인원을 선발할 때는 학교장 또는 그냥 해당 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추천과 관련된 학교 기준이 있는데 보통 이 기준이 정의적, 정성적 평가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누구를 뽑고 누구를 안 뽑고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고교 내신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신 등급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차지하니까 네. 사실은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 추천된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내신 등급으로 봤을 때 1등 하는 학생들이 모두 맞아요. 모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걸 종합형이라고 맞는 해야 얘기예요. 되는 건지 네. 또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교과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형이고 면접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인성 체크 면접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세계 2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종합이라고 하지만 일반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서요. 네네. 진짜 정성적 평가 또 내신이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또 고교별로 보면 합격률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2명 안에 드는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죠. 네, 내신을 너무 네. 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려대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학교 추천 원 이걸 네. 이제 교과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네. 이제 원, 투 내에서 4%를 네. 원투 포함해서 네. 고교별 3학년 재적 인원을 4%를 추천하는 거니까 이치선생님 보시기에 이게 교과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종합형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요. 네. 항상 저희가 대학에서 뭐 학생부의 교과냐 학생부의 종합이냐 이렇게 나눠 놓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네네네네. 분명하게 네. 갈라놓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냥 학생부 위주죠. 예. 학생부 위주로 뽑는다는 건데 네. 어떻든 간에 지금 정량적인 교과의 반영이 많이 네. 쓰이는 그런 전형은 저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서울대 지균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지균은 뭐 서울대 지균 마찬가지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이제 학생부 면접 전형이죠. 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원. 네. 요 전형은 제가 보기에는 다 어떻게 보면 학생부 교과를 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걸 큰 첫 번째 잣대로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역량 또 면접 네. 역량들이 이제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작년에도 제가 이제 모두에 들어가면서 작년도 입시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지금 보거나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서 3명이 다 똑같이 서울대, 연대,
고려대를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이들을 이제 직윤에서부터 어떤 추천 대상에 가는 그 기준에서 내신의 뭐 소위 말하는 석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뽑으니까 이 친구의 실력 자체가 서울대에 지원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연대나 고려대 정도에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말씀 중에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때 서울대 지역균형은 교과형 같은데 종합이라고 범죄해 놓고 고려대 학교 추천 5는 분명히 교과형 저기 종합형 같은데 또 교과라고 범죄 놓고 연세대도 학생부 종합에 범죄 있지만 학생부 종합이 활동 우수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고. 근데 면접형이 아시겠지만 1단계가 정량평가로 교과 내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학의 공통점이 교과 성적 좋은 아이들에 대한 프로테지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학종으로 해서 서류 중심으로 뽑고 있는. 교과 중심이냐 아니면 이제 활동 역량 중심이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단 정리하면 그 세계대학의 교과형은 지금 구분상 고려대학교가 400명 인원 책정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형으로 고대가 2,357명, 서울대가 2,498명, 제일 많죠? 네, 많죠.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종합범죄에서는 971명. 대신 이제 연세대학교는 또 이제 특기 실기 전형이 805명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많이 특기 전형을 많이 선발한 배정하고 있는 뭐 인문학 사회가 이렇게 쭉 과학공학 쭉 있으니까요. 지금 그 잠깐 요 얘기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특기 전형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2009학년도에 윤창 쌤 말씀하신 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에서 시작이 되고 그 뒤로 이제 2012학년도까지 서울대의 지금 일반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네, 맞아요. 전형 명칭이. 전형 명칭. 근데 2013학년도에 오면서 일반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형 방법은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일반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이 결코 이제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들을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 다르지 않다.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특기자 전형에 속한다. 그러니까 연세대가 뭐 논술 전형을 일반 전형으로 했다가 대놓고 논술 전형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에는 똑같은데 이제 겉에 표면화된 것들이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그러면 나 어떡하지 특기 없는데 이렇게 위축될까 봐. 그 취미 쓰기는 쉬운데 특기 쓰기는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이제 차차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 또 세계대학의 지금 19학년도 정시 모집 비율이 이제 통계 평균적으로 보면 20% 내외가 돼버리는데 연세대가 그나마 이제 29.5% 인원도 많이 뽑아요. 1,000명 이상. 2월 되면 이제 더 많이 뽑을 것 같은데 제일 높고요. 고려대가 1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또 세계대학이 공통적으로 연세대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시 모집에서 수능 100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추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오셔가지고 근데 수시는 이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팁해 놓으시고 그러면 수능 반영 비율 또는 뭐 탐구 방법, 뭐 제2의 국어 반영 방식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서울대학교는 계열에 상관없이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영역별로 반영해서는 수학이 지금 가장 높아요. 40% 서울대가 반영하고요. 다른 대학도 보면은 뭐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5.7% 정도가 이제 수학이고요. 연세대도 지금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33% 정도로 이제 영어에 16.7%, 11% 이렇게 이제 반영 비중이 있다고 하면 대략 한 33% 정도니까 모든 대학에서 스카이가 수학에 대한 비중을 정시 모집에서 가장 높게 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가 이제 어떻든 뭐 등급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영수, 수영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학의 반영, 수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여전히 2019학년도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또 세계대학의 아주 특이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영어가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영어 반영 방법에도 두 개 대학은 뭐 감점이죠. 서울대하고 고려대 감점이고 연세대는 이제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연대보다는 고대 쪽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이제 감점을 부여를 하니까 사실은 영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고대 쪽으로 사실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인원을 많이 줄인 반면 대신에 이제 영어에 대한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영어가 이제 웬만큼 되지 않고는 연세대를 이제 지원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특정 학과를 뭐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공대 한 개 학과는 연세대의 경우에 2017학년도에 비해서 2018학년도에 거의 한 20% 이상이 더 빠지는 추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영어의 비중 자체가
저희가 뭐 크지 않다, 네.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대학에 따라서 크게 작동을 하는 것으로. 부연 말씀드리면 네. 영어를 감점으로 하는데 서울대는 2등급에게 이제 0.5 감점이고 그렇죠. 고려대가 1점 감점이죠. 네.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로 반영하는데 문과는 16.7%, 네. 900점 만점이니까 실질 반영 점수로 보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문과는 7.5 차이가 나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는 11.1% 반영하는데 역시 900점 만점 그대로 하니까 5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는 온서 쓰기 전에는 야 영어 못한 친구들이 그대로 러시 되지 않겠냐, 많이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액면상 경쟁률을 보면 연세대가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반전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서 돌았던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추합으로 많이 빠지는 게 연세대였다. 이 말씀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89점과 9점 사이. 그렇죠. 애매하게 적당히. 그러니까 절대평가 됐다고 얕잡아 보고 애매하게 공부했을 때 89점 받고 지원하고자 한 대학에 지원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든 간에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등급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학에서도 아까 저희가 뭐 서울대 40% 얘기하고 연고대도 30%가 넘는 높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수학 한 문제 4점짜리잖아요. 그 4점짜리를 내가 맞추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든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18학년도 경쟁률이 고려대학교가 지금 5.4% 정시 경쟁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가 4.12고요. 2016이 4%. 4%에 머무르고 그 경쟁률이 4대1에 머무르고 있다가 5.4%로 올라간 거죠, 고대가. 5.4대 1로. 예, 5.4대 1로.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인원이 줄인 것도 있지만은 근데 연세대학교를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제 2016이나 17에 이제 4.8대 1이었으니까 그냥 5대 1 쪽은 못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5.3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이 조금 이제 경쟁률이 높아진 반면에 고려대학은 이제 대폭 상승을 한 거죠. 뭐 인원을 줄여서 그런 것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어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일단 영어를 준비하는 이제 상위권 세계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2등급해도 서울대에서 0.5점, 고려대에서 1점 그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단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상황 후에 그래 뭐 눈물을 삼키고 작년에 영어 3등급도 고려대는 갔어요. 수학과 비중이 큰 자연계에서는. 근데 일단 1등급 90점 이내의 점수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뭐 세계 이내에서 틀려야 되겠다라는 목표 세워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수학은 얘기하셨는데 국어 비중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한테도 과학 탐구는 26.7%밖에 반영 안 하고 국어가 33.3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학군에서 뭐 교육특구에서 하는 말이 국어가 발목 잡는다 뭐 이런 건데 마찬가지죠. 국어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아주 오래전 얘기를 좀 하면요. 사실은 국어가 되게 어려운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말 정도 이제 수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당시는 국어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사범대학에 수학 교육을 갈 때도 국어 성적으로 당락을 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학에 버금갈 정도로 국어가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었는데 국어는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보다는 이제 쉽게 출제가 되고 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런 기조 자체는 영어가 이제 그 반영 비중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국어가 이제 많이 확장됐다고 보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과학 탐구나 사탐구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요. 과학 탐구 쪽의 비중 자체도 자연계열에서는 상당히 높아졌죠. 상당히 높아졌는데 지금 이제 과탐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과목 간의 유불리 현상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만점자들이나 하나 틀리면 또 이제 특히 뭐 어떤 성격의 변화들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탐보다는 국어 쪽에다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물학평에서 사무총회 봤는데 국어가 뭐 안드로메다였다고 역대 학평 중에 가장 어려웠다고. 지난 학평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머니들이 또 야 이대로 수능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또 섣불리 대단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국어 얘기 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또 탐구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탐구에서는 조건이 거의 없어요. 한국사가 다 별도로 빠져서 9개 중에서 태기하는 구조니까. 근데 선생님 이제 과학탐구가 서울대가 지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서울대는 그 서로 다른 과목으로만 1, 2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2, 조합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1, 1 안 되고 같은 과목 내에서 1, 2도 안 되니까 학생들이 과목을 고를 때 상당히 좀 고심해서 골라야 되는 면이 있고요. 2를 지정했으니까 하나는 해야겠죠. 맞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 2 상관없이 서로 다른 과목이면 되고 고려대는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사실은 탐구 영역이 내가 만약에 이공계열이고 그리고 탐구 영역에 만약에 뭔가 부족함이 많고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서울대나 연대를 조금 지원하는데 좀 부담이 좀 될 거고요. 2016에서
17로 넘어지 단순 합입니다. 물화성지 각 2니까 여기 단순 합을 보니까 각 2과목을 선택한 게 이제 2016학년도였죠. 4만 명이었는데 2017학년도에 1,000명이 줄었어요. 네, 3만으로. 그럼 작년에 오면서 2만 5천 명, 또 5천 명이 줄었어요. 금년도도 분명히 줄 거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아마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에서 또 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서울대를 염두에 둔다면 이 2과목을 하는 게 실제로는 나중에 정시 모집에서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큰 아마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8월 말에서 9월 초가 이제 수능 원서 접수이고 지금부터 이제 2과목을 염두에 두고 뭐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2과목에 대한 부담이랄까요?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결정하는 것은 조금 이제 섣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는 3학년 교과 과정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으로 원원을 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내신 관리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가 학종이거나 또는 학생부 교과형, 소위 이제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3학년 2 내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뭐 논술 전형 또는 뭐 적성 또는 정시 모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럼 실제로 나는 정시에 2과목을 하지 않을 테니 3학년 내신 2과목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오늘 3월 말에 스카이 대학을 기준으로 19학년도 대학 입시 뜯어오는 과정에서 팁을 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어서 우리가 또 짚어드릴 게, 이 가탐 또 사탐 반영하는 세계 대학의 방식이 백분위를 그대로 쓰거나 표준 점수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백분위 그대로 썼을 때 문제점은 난이도가 무너졌을 때 만점을 맞아도 작년에 경제 같은 경우가 백분위 94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세계대학은 또 표준 점수를 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70에 시작하는데 또 다른 과목은 67에서 시작하거든요.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계대학 모두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선생님 특이한 건 서울대는 또 탐구 과목별 변환 표준이 따로 있는 걸로. 그렇죠. 테이블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라지는 서울대는 지금 보니까 그 작년에도 이 결과 자체가 정말 복불복이에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전혀 다른 게 일단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죠. 경제 100분위가 지금 94 만점을 하더라도 100분위가 94인데 여기서 산출 점수를 과목별로 변환 표준 하더라도 64.15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점 받으면은 65점, 사회문화 같은 경우 65.7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점수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수점 두 자리에서 갈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복불복이 이제 사회 탐구, 그러니까 탐구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뭐 과학은 또 난이도가 비교적 안정돼 있으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진짜 문과생들은 이게 비율이 적다고는 합니다만 소점 두 자리까지 가니까 탐구 비중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면 어떻든 간에 생활과 윤리 선택자 많았잖아요. 뭐 가장 많은 과목인데 여기는 그래도 사실은 뭐 일부 어떻든 간에 만점을 받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 틀렸잖아요. 100분위가 아시겠죠? 88로 떨어졌어요. 97에서 88로 떨어졌어요. 산출 점수가 62.54예요. 다른 과목은 63.52인데 뭐 결국 1점씩 여기서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정을 해주고 산출 점수를 과목별로 보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원점수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표준 점수를 계산하거나 염두에 두지 말고 뭐 어디 점집 가가지고 올해는 100분위가 어떤 게 안정적일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온 건데 이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준 점수 그대로 쓸 수 없고 100분위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제 대학의 입장, 주요 대학인데요. 서울연고대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반영을 하는데 이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방금 수치들은 지난해 2018학년도 그렇죠, 거고요.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19학년도 올해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그 난이도를 보고 또 대학들이 발표를 해주니까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대하고 고려대하고 다르게요. 연세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는 각 과목별로 변환 표준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분위를 예를 들어 97을 받았고 94를 받았으면 각각에 해당되는 변환 표준을 합해가지고 나누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일단 100분위를 나눈 다음에 적용 점수를 하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정 점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간격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좁아지죠. 차이가 적게 나는. 그런 그래서 탐구를 좀 못했을 때 유리한 대학이 연세대가 되는 구조. 맞습니다. 사탐. 동시에 이제 제2 외국어 반영인데 서울대는 지정하고 있죠. 지정하고 있죠.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계속 지정할까? 아마 수능에 제2 외국어가 있는
하는 서울대가 이제 제2외국어를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네. 제2외국어 반영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2등급까지 만점이고 3등급부터 이제 감점을 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결국 왜 이렇게 이제 2등급까지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거를 왜 2등급까지 만점을 줬느냐면 수능이 이제 조금 쉽게 출제, 소위 우리가 이제 물수능이라고 얘기하는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점수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 영어가 제2외국어가 총점에 이제 점수로 반영될 때 이 제2외국어 성적으로 당당히 가려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2외국어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한 거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세계대학의 이제 정시에 어떤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도 제가 얘기해봤고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시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20% 남짓이다 했는데 우리 이춘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2월 인원 있죠. 네. 제가 3개년 2월 인원 조사해 보니까 고려대가 평균 문과가 45.7명, 서울대는 3.3명밖에 안 됐어요.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인문계생이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통학거리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예, 아마 뭐 경찰대학이나 그렇죠. 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이 빠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세대가 좀 반전인 게 3년간 평균 2월 인원이 인문계가 1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세계대학 중에서는 정시인원을 많이 뽑는데 2월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놀라운 건 자연계인데요. 고려대가 3개년 평균이 110.7명 정도. 그다음에 서울대는 인문계가 3.3이었는데요. 141.3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의학 계열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래서 서울대가 수시에 많이 배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또 어떤 학과 단위로 가보면 정시로도 많이 넘어온다라는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가 140이었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6명 이렇게 2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년도 뭐 3개년 이렇게 평균이니까 연도마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이 수치는 실제로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자연계 학생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시가 76점인데 연세대가 80%가 넘고 서울대가 70% 후반이다. 이런 논리는 이제 사실 자기가 쓸 수 없는 전형. 서울대는 또 2개 중에 하나 써야 되잖아요. 고려대학교도 원, 투 일반 전형 중에 하나 써야 되는 걸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맞는 옷은 한 벌밖에 없다. 아예 없거나 맨몸으로 벌거숭이로 정시로 가야 되거나. 뭐 연세대만 이제 6개를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2월 인원은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특정 해에 따라서 수능의 난이도하고 상당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이 많이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 2월 되는 이런 숫자가 좀 달라지고요.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작년처럼 뭐 이렇게 그 영어 등급제를 바뀌는 상황에서는 2월 인원이 다소 이제 줄어드는 경향들도 사실은 보여지는데 고려대만 좀 늘었어요. 그게 이제 고려대가 그 말씀하신 대로 세계 그 전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으니까 결국엔 다 못 뽑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못 뽑죠. 그러니까 고려대만 조금 더 늘어났다를 올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있죠. 왜냐하면 또 의학 계열 자연계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깨알 같은 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갖춰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춘 선생님은 그냥 팁을 안 줘요. 깨알 같은 팁.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 최상위권 학생들, 특히 스카이를 지원하는 이 학생들은 사실 정시 2월 인원이 일정 부분 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난 지금부터 정시에 올인이야. 정시에 집중해서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은 뭐 최저학력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수시 전형이 상당히 많은 전형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대학별고사의 또 전문가시니까 다음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각 대학의 주요 변경 사항 중에서 서울대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구술 면접 과목이 변화되는 모집 단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것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서울대 전형이 사실은 논술이 폐지되고 나서 이 구술 면접이 논술에서 평가하고자 했던 사고 능력, 특히 종합적인 사고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모집 단위에서 어떤 과목의 시험이 치러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 구술 면접 과목이었으나 올해 수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이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이라는 이 과목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물리화학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서울대 평가가 숨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서 이 신입생을 대상으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대학 학부에서 예비 과정으로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변경된 과목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활과학대학에서 소비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같은 경우도 이 구술 면접 분야가 사회과학에서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변경될 예정이니까 인문학이 추가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는 아동가족학 그러면 이게 사회현상으로만 이해되는데 사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역량이나 그런 면접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두 개 학과는 이제 바시조라고 하죠. 바이오시스템 학부에서 물리학, 과학 면접만 있었는데 수학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수학에 강성을 띠는 친구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고요. 면접에서. 근데 수학이 좀 약점으로 이제 있던 친구들이 이과가 그래도 유일한 대안 아니면 대안 중에 몇 개 학과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그런 이제 입시의 경향들이 나타날 것 같고 소비자 아동에서 아동가족학이 사회과학만 물어봤는데 인문학까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면접이 그러면 결국은 서울대는 딱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졌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좀 재밌는 거랄까요? 아무튼 간에 좀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서울대 요강을 보면 금년도 요강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상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구술 면접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강에 보면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교과 지식을 묻는 문. 그렇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매년 3월 정도 되면 지난 이제 2018학년도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구술 문항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해 문항이 나오니까 3월달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문항에 바이오 시스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학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아동가족도 인문학계 관련된 출제되는 문항들도 어차피 서울대가 이제 재신문으로 나와 있는 문항들을 통해서 그 문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도 하고 출제 의도는 뭔지 교육 과정에서 어떤 출제를 근거로 했는지 그다음에 자료 출처 등을 비롯해서 대단한 내용들을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당락의 결정적인 것은 구술 면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1단계가 통과돼야 되잖아요. 일반 전형은 또 단계별 전형으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 구술 면접을 본다는 것은 1단계 통과를 전제로. 그러니까 이치선생님 말씀 제가 구현하는 게 1단계가 되더라도 좋은 성적으로 되더라도 면접에서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올해 또 서울대의 변수 중에 하나니까 꼭 서울대 지망생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라고. 면접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고대 논술 전형 폐지가 작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과 연장선상 올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또 동시에 연세대 논술 전형이 이제 전년도보다는 약간 축소하는 모집 인원 이런 게 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좀 몇 가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윤 선생님 또 논술 또 티칭하고 그러시니까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먼저 이 논술 전형을 포기하고 서울대 말고 고대 연세대 고려대학교도 논술 전형을 지금 이제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이 남아 있는 게 연세대학교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세대학교가 지금 현존하는 대입 논술 시험 문제의 지존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졌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도 됩니다. 모집 인원은 살짝 줄어든 면이 있지만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특기자 전형 다음으로는 좀 많은 인원에 해당하는 그런 전형 중에 하나니까 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정시만 나는 가야 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무리하게 3학년 때 동아리를 지금 뭘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논술이 제가 난이도의 관점에서는 쉬워졌다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쉬워져서 원리와 기본 교과의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수능 공부랑 병행해서 했을 때 논술 시험이 일정 부분 준비가 된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답안을 그냥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관점이 아니고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 안에 있는 교과적인 지식과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글로 정리하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면 논술, 연대 논술 충분히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출제 경향하고 어떻게 준비된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우리는 입시적으로 좀 접근
나면 네. 고대 논술이 폐지됐고 올해 2년 차.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봤죠. 선배들이 가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고3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 고대가 요구하는 추천 전형 원투나 일반 전형에 자격 조건이 안 된다 했을 때 네. 결국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건 연세대 논술밖에 없는데 네. 연대 논술 자체의 변화가 있죠. 네. 선생님 작년에는 학생부 30을 썼는데 지금은 뭐 올해는 또 예, 논술 100으로. 예, 논술 전형이나 이런 네. 거 논술 100으로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뭐 특목자사고 학생들이나 네. 일반고에서 다소 방탕한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뭐 반전의 기회로 많이 오지 않을까요, 연세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윤신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연계해서 보면요. 네. 이 논술의 변별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논술 난이도가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전보다는 못하고 이제 좀 쉽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쉬운 논술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지난해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연대 응시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본인 스스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풀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연계열 학생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보기에는 만점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학생부가 있으니까 그럼 학생부 때문에 떨어졌느냐?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논술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이제 어떻든 간에 괜찮은 건데 이게 거꾸로 놓고 본다면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의대 정도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논술로 다들 점수를 가릴 수 없는 네. 뭐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대동소이하면 뭐로 네네. 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도 이제 논술 100%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가면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의 난이도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팁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전체 10문제라면 그 10문제 중에서 한 9개나 8개 정도는 쉽다고 한 문제 정도는 정말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그렇죠. 나올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일단 될 뭐 것 같고요. 자연계는 또 수리 과학 논술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리 논술만 보는 한양대보다는 이제 체감 또 난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점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연세대는 전년도 올해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네. 2018학년도에 이제 그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안목도 가져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연세대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논술밖에 없다. 네. 근데 본인의 출신 계열이 지금 문과다. 네. 그럼 실제로 문과 정원이 몇 명이면 그 논술 전형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계산을 안 해요. 네. 작년 거 보니까 문과 논술로 연세대가 15%가 안 넘어요. 네. 그리고 이과는 30%가 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연세대는 논술로 이과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연세대가 왜 자연계 학생들이 이과를 더 많이 뽑을 거냐? 실제 수능 수학과 연세대가 보는 수리 논술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시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의 옵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논술 날짜도 수능 이후로 바꿔줬다. 네. 작년에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수능 전이었는데 맞아요. 네. 바꿔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대를 생각하고 제가 연대를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치대 생각하고 뭐 서울대 생각할지 모르는데 야 우리 대학 그냥 보험으로도 하나 써놔보지 뭐. 근데 니네들이 수능 끝나면 아마 급 겸손해질 거야. 그러면 와라.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오늘 달리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신 게 아니에요. 연대 입장을 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제 경쟁률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연대 경쟁률이 보니까 전체를 다 합해서 55.64대 1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연세대 논술 경쟁률을 보니까 34.61대 1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영향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10월 8일 날 수능 이전에 봤다가 작년에는 이제 11월 25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능 이후에 시험을 봤고요. 또 하나는 고려대가 논술을 안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아마 시험장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그 683명 모집에서 38,000명이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올해는 더 많이 올걸요? 네, 예전에보다 15,000명이 더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 100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논술로만 가려지긴 하나 여전히 논술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뜯어보는 게 오늘 논술도 주제답게. 논술이고 또 연세대가 요구하는 수능 최장력 만만치 않죠. 그래서 6장의 수시원서를 쓰실 때 본인이 가능권에 있느냐 없느냐. 사실 학생들이 수시 쓸 때는 교과나 비교과 또는 대학별고사의 1차적인 능력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마지막에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 수능 최저학력을 확대해서 정시에 그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안 쓰잖아요. 이런 입장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네요. 학종이 좀 늘어났죠. 근데 이 변화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인데 윤신 선생님 연세대 학종이 전년도보다는 지금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몇 명 되나요? 그 연세대 학종이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년하고 비슷하게 260명 동일하게. 근데 2019학년도
활동 우수형은요, 전년도에 474명에서 올해 635명이니까 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활동 우수형은 성격 자체가 뭐 교과를 정량으로 1단계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야 되죠. 내신도 좋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교 활동을 얼마나 우수하게 했느냐. 네. 네, 여쭤보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저희가 이제 서울대 직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의 이제 그 학추원이죠. 학추원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 전형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고대 이제 학추 2, 그다음에 연세대 이제 학교 활동 우수자. 요 전형이 사실은 스카이에서도 비슷한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네네. 마련된 전형이라고 보면은 가장 뭐 적합할 것 같아서 뭐 그야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연대가 인원을 늘린 것은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을 늘린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맞불 작전을 아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고대가 어떻든 간에 뭐 혁신적인 변화였죠. 정시 모집 인원을 대폭 줄이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논술 없애면서 수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바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차피 수시는 선점이잖아요. 네. 앞단에서 뭔가를 해서 좋은 아이들을 끌고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 결국에는 서울대하고 고대가 비슷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좋은 아이들을 먼저 다 가져가게끔은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취지로 사실은 조금 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가 올해 하여튼 이 학종 늘린 것은 상위권 학생들한테 온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담이 좀 적은. 한 개 카드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거.